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개인의 사회적 책임, 이번 시간에는 생산과 소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개인의 사회적 책임 하면은 무엇보다도 개인이 직접 경제 활동에서 참여를 하고 있는 생산과 소비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회 공헌적인 활동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소비자로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어떤 노동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서비스 제공자로서 생산 활동, 여기에 자연스럽게 생산, 유통, 소비되고 최종적으로는 이 물품이나 서비스가 폐기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개인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개인의 사회적 책임 중에 사회공헌적인 생산, 유통, 소비 그리고 폐기 과정에 어떻게 동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미니멀리즘이라고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건데요. 이 미니멀리즘은 단순한 삶에 대한 집중적인 접근 방식을 강조하는 운동입니다. 사실 이러한 미니멀리즘은 우리의 일상, 이 라이프 스타일에 적용되기 이전에 1960년대 문화사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 문화사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었던 우리 사회에서 현대사회가 가지고 있는 복잡성이나 다양성 이런 것보다는 좀 더 단순화하고 좀 더 경량화함으로써 정말로 그 근본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다양한 이 자본주의 그리고 이 시장 경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에서부터 벗어나서 좀 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상에 집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문화 운동이었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러한 문화 운동이 이러한 미술계, 문화계에서부터 시작을 했지만 이게 일상의 생활까지 접목을 시켜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정리를 하고 더 적은 것으로 생활하지만 꼭 필요한 것들만 우리가 딱 챙기면서 결국 이거는 우리가 어떠한 물품에 물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나 물건에 예속되지 않고 개인의 의사결정, 개인의 관심사 그리고 개인에게 더 집중을 할 수가 있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더 적은 것을 소비하고 더 적은 것을 소유하면서 더 많은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는 이러한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시된 이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특히 우리가 다양한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다양한 이 우리 사회 현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병폐 문제점들로부터 좀 더 벗어나서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꼭 중요하게 생각되는 그 가치들을 좀 더 집중하기 위한 라이프 스타일로 발전을 하면서 최근에는 여러분들이 단적인 예로 휴대폰 디톡스처럼 전자물품이라든가 현대 자본주의 스마트 시대에 가장 우리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전자 문명 기기로부터 조금 더 벗어나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적인 이 활동에 집중을 하는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로 우리 주변에서 점점 많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평생 살면서 다양한 물건들, 다양한 서비스들을 소비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제공을 받았었을 텐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또 내지는 여러분들이 이사하는 과정에서도 한 번도 쓰지 않고 그대로 물품을 다시 패킹해가지고 가져가는 것을 보면은 정말 내가 많은 물건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정말로 많은 옷들을 가지고 있구나. 하지만 이를 좀 더 단순화시키는 이러한 이 미니멀리즘, 이게 앞으로는 더욱더 많은 각광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바 한번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기를 추천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이 개인의 사회적 책임에 있어서 미니멀리즘을 먼저 소개를 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가 생산, 소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자원들을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이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자원이나 서비스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우리가 사회공헌적인 생산활동에 직접 여러분들이 생산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에 참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충분히 개인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을 만한 생산활동에 여러분들이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친환경적인 제품이나 친환경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직접 동참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개인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사회공헌적인 생산 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뭐 카페나 아니면은 이 가게를 차려가지고 여기에서 사용하는 물품들을 친환경적인 재료, 친환경적인 제품들을 사용을 한다라든가, 또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 입었었던 옷들을 다시 리폼해서 자원을 아끼게 되는 이러한 친환경적인 활동들, 이러한 것들은 모두 다 사회공헌적인 개인의 생산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직접 오너가 돼서 어떤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을 할 때 여러분들이 고용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도 노동 조건이라든가 안전한 작업 환경을 보장해 주는 거, 또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고 착취 없는 생산 활동을 하는 거가 바로 여러분들이 개인이 생산 활동을 직접 주도하면서 개인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지역사회 기여형 생산을 하는 것도 사회공헌적인 개인의 생산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역시 개인의 창업 활동을 해가지고서는 어떤 기업을 일궜을 때도 가능하면은 그 지역 주민들과 공생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을 고용한다라든가,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다양한 원 재료들을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이 구매해 가지고서는 활용하게 될 텐데, 이때 가능하면은 지역 사회 기반으로 되어 있는, 즉 지역 특산물이라든가 로컬 푸드와 같은 그 지역에서 가까운 데서 생산하는 이러한 원 재료들을 활용을 해서 카페에서 주스를 만든다라거나 아니면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있는 노동력들을 고용하게 되면은 그만큼 그 생산 과정에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즉 이동이라든가 물품의 배송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생산되는 이 탄소 배출을 자연스럽게 감소시키는 활동에 여러분들이 직접적인 개인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공헌적인 생산은 꼭 기업의 오너라든가 여러분들이 생산 과정에 있어서 뭐 가게나 회사나 이런 것들 꼭 경영하지 않고 일반적인 개인의 일상생활 내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가능하면은 취약계층과 함께 협업할 수 있는 이러한 생산 시스템 내지는 이러한 서비스 제공에 함께 동참을 하는 것도 바로 개인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나 노인 또는 이 결혼, 임신, 출산, 육아나 아니면 자녀 교육 등으로 인해서 또는 가족 돌봄으로 인해서 경력이 단절됐었던 경단녀들을 함께 제품 생산에 참여시키거나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먼저 교육시켜서 현장에 배치를 하게 된다면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생산 활동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여러분들이 직접 어떤 연구 개발에 참여를 해가지고 제품을 창의적으로 고안해내거나 어떠한 기술 개발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동참하게 될 때 가능하면은 지속 발전 가능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품이나 기술 개발에 동참을 하게 되면은 개인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생산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예로 우리가 주변에서 다양한 전자제품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전자제품들이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즉 이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면서도 우리가 편리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만한 이러한 기술 연구 개발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역량을 활용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함께 연구 개발에 동참한다면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까지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개인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생산활동, 연구개발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여러분들이 얻게 되는, 여러분들이 뭐 개인 창업이라든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생산활동 과정에서 얻게 되는 수익을 다시 사회에 환원해서 결국 이러한 수익이 개인한테 기부되거나 또 내지는 수익을 통해서 얻게 됐었던 이 사회에 환원했었던 이 투자 자금이 사회 문제 해결 활동에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개인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여러분들은 사회공헌적인 유통 과정에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내가 직접 유통업에 종사하지 않는데 어떻게 유통 과정에 동참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할 수도 있는데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중간 유통 마진을 최소화시켜서 생산자한테 더 많은, 더 정당한 수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이러한 공정거래를 이 우선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 자체가 개인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지역 기반의 직거래 장터가 주변에 많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그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직접 판매하거나 아니면은 직접 이 소비자들하고 만날 수 있는 접점에서 제품을 판매 내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은 이런 거에 여러분들이 그좀 귀찮고 그리고 여러분들 좀 번거로울 수 있겠지만 직접 여기를 방문해서 구매를 하거나 여기에서 생산되는 앞서 얘기했었던 로컬 푸드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가지고 와가지고 활용을 한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지역 경제에도 기여할 뿐더러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이 개인과 개인 간의 어떤 물품을 교환하는 유통 과정에 여러분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상태에서 참여를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사회공헌적인 유통활동이라고 하면은 바로 생산 경제보다는 공유 경제에 여러분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공유 자전거처럼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이 활용하고 있는 다양한 이동 기기에 있어서 개인이 직접 자전거를 구입을 해가지고서는 활용하는 것도 좋겠지만 가능하면은 공유 경제를 통해서 공유 자전거를 활용하는 것은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우리의 공동체가 지속 가능한 유통 과정에 함께 동참을 하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을 기부를 해서 그 지역에 있는 도서관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서로 돌려보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더 많은 지식을 쌓을 수 있다면 이거 역시 사회공헌적인 유통 과정에 여러분들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냥 명절을 전후로 해서 집 주변에 뭐 동사무면은 이 주변에 있는 이 공공 센터에서 직거래 장터가 생길 때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내에 마을 회의 같은데 여러분들이 반사회 같은데 참여를 했었을 경우에 가능하면 이러한 직거래 장터를 우리 아파트 내에도 많이 설치를 하자라고 여러분들이 제안하는 것도 이러한 사회공헌적인 유통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처럼 이 설립 목적 자체가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이러한 이 제품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활용하는 게 사회공헌적인 유통 과정에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트나 아니면 사회적 기업이 직접 소비자와 다이렉트로 연결하기 위해서 지금 개설해 놓고 있는 온라인몬을 활용하는 것, 이것도 바로 사회공헌적인 유통활동에 여러분들이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이 실천이겠고요. 친환경적인 포장이나 다회용 포장, 또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어떤 택배 시스템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는 것도 이러한 사회공헌적인 유통 과정에 여러분들이 동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매일매일 받아보는 수많은 택배들이 그 택배 운송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배송 방식을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은 차량을 이용해서 하는 택배 회사 차량을 이용을 해서 우리들한테 물품을 배송시키는 대규모 유통 회사보다는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전기 자동차를 활용하는 택배사, 전기 자동차를 활용하고 있는 이 온라인 쇼핑몰을 여러분들이 더 많이 활용한다라든가 또 자동으로 이러한 정보들을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친구 더 많은 온라인상의 이웃들한테 함께 공유를 하면은 가면 갈수록 이러한 사회공헌적인 유통 과정, 사회공헌적인 생산 과정에 많은 우리 국민들이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이 생산과 소비 과정에 있어서 실제 개인은 정부
기업 가게 중에서 사실상 가게에서 직접 여러분들이 소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파워를 가장 많은 영향력을 가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개인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있어서도 생산, 유통, 폐기도 중요하지만 특히나 여러분들이 사회공헌적인 소비 활동에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실천이 있어야지만 이 개인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근간이 이루어진다고 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윤리적 소비나 로컬 소비 그리고 친환경 소비처럼 직접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이러한 소비 운동입니다.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가능하면은 에너지를 절약하고 친환경적으로 제품을 생산했었던 거, 또 제품 생산 과정에 있어서 그 참여하는 생산 과정에 직접 동참하는 노동자나 아니면은 그 유통 과정에 있어서 인권을 고려했었던 이러한 제품,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소비 과정에서 선택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지속 발전 가능한 이러한 사회 시스템 구축 여러분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윤리적 소비를 할 수 있을 만한 것을 아주 어렸을 때서부터 여러분들이 각종 교육을 통해서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지역 상점이나 전통시장 또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더 많은 청년 창업 기업이라든가 사회적 기업 제품들을 우선적으로 소비를 한다면은 자연스럽게 이러한 윤리적 소비와 이러한 로컬 소비가 더 많은 발전이 있게 되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기존에 있었던 다른 대기업 제품이라든가 아니면은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는 제품보다 훨씬 더 많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편 친환경 소비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회용품을 줄이고 장바구니를 가지고 다닌다라든가 또 제로 웨이스트 샵을 이용하거나 텀블러를 이용하는 거, 한편 여러분들이 한번 생산됐었던 물품들을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소비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를 중고품 구매라든가 서로 교환하는 방식에서 자연스럽게 유통과 소비가 이 사회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이러한 소비 운동으로 발전하는 것들이 바로 대표적인 사회공헌적인 소비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기부형 소비처럼 어떠한 이벤트성으로 이루어지지만 소비 행위 자체가 바로 직접적인 기부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도 우리가 이왕이면은 소비 과정에 있어서 좀 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어떠한 개인이 제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소비했었던 이 행위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구매했었던 제품에 자연스럽게 신발 한 켤레가 아프리카로 전달된다라든가 여러분들이 제공했던 서비스로 인해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제공받았었던 서비스로 인해서 특정 이 수익금의 일부가 이 어떠한 이 불우한 이웃한테 이 기부가 된다라든가 이러한 기부형 소비를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도 사회공헌적인 소비 활동, 개인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기업이나 아니면은 착한 브랜드들을 여러분들이 좀 선택적으로 구매를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러한 사회적 기업들의 제품이나 아니면은 이러한 이 착한 브랜드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그만큼 우리 시장 경제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갖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편 이 과정에서 제품이 생산되는 과정 또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어떠한 것이고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이러한 자활기업들이 앞으로 이 더 발전 가능성이 높아질 때 우리한테 어떠한 이 순기능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불편하고 번거롭다 하더라도 이러한 정보들을 일일이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이 윤리적인 소비를 선택해야 됐다라는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서는 소비 운동에 동참을 하는 것 자체가 바로 대표적인 사회 공헌적인 소비의 아주 기초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기업에서 발간하는 이 ESG 평가 보고를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보고
결국은 이러한 ESG 평가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어떤 브랜드를 선택하고 어떠한 기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이 ESG 평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소비가 가장 큰 이 파워십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소비 구매력 자체가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개인의 사회적 책임 중 소비 활동이 아주 큰 의미를 갖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이렇게 생산, 유통, 소비됐었던 물품들이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폐기 단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개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이나 캔이나 유리와 같은 이러한 자원들을 분리 배출을 통해서 다시 리사이클링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직접 실천하는 게 대표적인 사회공헌적 폐기 활동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물품을 버리기 전에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기부를 하거나 아니면은 중고로서 중고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판매하거나 교환함으로써 이 물건의 수명을 길게 하는 것 자체가 당연히 불필요한 생산을 야기시키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이 재사용 그리고 나눔이나 이 중고 교환 자체가 바로 우리 사회에 있어서 불필요한 에너지, 불필요한 탄소, 불필요한 자원들을 낭비하지 않게 되는 개인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재활용이나 리사이클링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자원 낭비를 최소화시킨다는 것은 사실 어렸을 때서부터 여러분들이 직접 동네에 있는 조그마한 벼룩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러한 자연 순환을 할 수 있는 캠페인에 참여를 하는 과정에서 이 개인의 습관 더 나아가서 이 생활 방식으로 발전해야지만 지속 가능한 사회 운동으로 점점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도 다양한 소비 활동과 폐기 활동에 있어서 지속 가능 발전한 이러한 좀 윤리적인 차원에서 윤리적 소비와 윤리적 폐기에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될 겁니다. 최근에는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아니면은 폐기물 자체를 줄일 수 있을 만한 이러한 음식을 여러분들이 선호하게 되는 것, 그러한 음식들을 소비하게 되는 습관 자체가 사회공헌적인 폐기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폐자원을 버리지 않고 새로운 제품으로 재생시킬 수 있는 리폼 가구라든가 리폼 가방, 또 리폼 가구 이러한 업사이클링이 점점 더 우리 주변에 많이 확산되는 것도 바로 개인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분리배출처럼 건전지나 형광 등 폐의약품처럼 유해 폐기물 같은 경우도 올바르게 처리하는 게 바로 친환경적인 여러분들의 이 활동에 동참을 하게 되는 거고, 이러한 올바른 폐기 방법을 여러분들이 직접 실천해야지만 자원이 환경과 자원이 보호되고 우리가 개인의 아주 작은 힘이지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을 마치면서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쇼생크 탈출 영화의 한 장면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주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억울한 누명을 쓰고 20년 넘게 복역하게 된 이 앤드류 듀프레인 이 쇼생크 탈출의 주인공은 본인이 아주 혹독한 교도소 환경에 있으면서도 매주마다 지역에 있는 지역 의회와 지역 도서관의 편지 이 쇼생크 교도소 내에서도 아주 작지만 도서관이 필요하고, 이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서 굳이 예산을 떠나가지고 폐기되는 책들이 있으면 좀 더 보내달라, 폐기되는 음반이 있으면 보내달라, 이러한 형태로 해서 끊임없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편지를 보내고 다양한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한 결과 결국 본인이 탈출하기 전에 이 쇼생크
교도소 내에 아주 멋진 도서관을 만들어서 여기에 있는 재소자들한테 많은 마음의 양식과 그리고 지식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 만한 장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매우 인상적이었었던 한 장면이었습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 책임을 교도소 안에서 느낀다라는 측면보다는 실제 개인이 매일매일 이 생각했었던 내용들을 직접 실천에 옮겨서 그게 최종적으로는 도서관이라는 아주 멋진 공간으로 또 심지어는 나중에 이 주인 에도 누군가 이 재소자들이 이용할 아주 중요한 마음의 양식이 될 수 있는 공간으로 이 교도소 내에 도서관이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의 사회적인 책임 그리고 개인의 실천이 실제로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영화의 한 장면이지만 우리가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생산활동, 소비활동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동참하는 이 라이프 스타일의 이 생활의 운동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앞으로도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은 개인의 사회 생산과 소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개인의 사회공헌 활동, 도대체 국내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